2026년 부도사 5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보는 미리 움직인다.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가 이제 광명시 대표 뭐 비슷하게 과천시,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하고 제가 이제 한국부동산원하고 해서 협력으로 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현재 트렌드가 어떠냐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결국에는 전부 너무 올라가고 있다. 엔딩은 전월세는 각 구역별로 단지별로 거의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반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두운 그런 상황이고, 미래에 진짜 집 사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뼈아픈 얘기는 한마디 했죠.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한 1억 갈치면 1억 가고 100억 갈치면 100억 가야 된다.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될 거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한 1000억이 갔어요. 거래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핵심은 이제 강명시흥 신도시가 강명 뉴타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 토론하고 발표하고 뭐 그런 자리였어요. 자, 이제 오늘 아까 핵심이 이제 서울에 준하는 입지와 강명이 뭐 11%밖에 반등 안 했다고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00%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통계상으로는 항상 그 통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평균가로 따지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평균이다 보니까 이 평균가를 비교하니까 너무 반등이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5월 9일 날 이후에 양도세가 이제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나고 공무원들이 어제까지 근무했어요.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해가지고 네, 어제까지 근무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내 집 마련하고 방향을 이끌어갈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은 항상 뭐 노무현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다음 윤석열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아요. 뭐 여기도 우리가 보면은 미세하지만 주식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정책이 있으면 떨어졌다가 정책이 없으면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향후에 이제 이런 현재 정부에서는 미리 예견이 된 것 같아요. 40년 전에 한번 볼까요? 또 30년 전에, 20년 전에, 또 10년 전에. 그럼 현재에서 미래의 땅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땅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래서 뭐 남영주든 왕숙이든 뭐 김포든 어디든지 땅은 정해져 있는, 지었긴 지었어요, 이때. 근데 앞으로는 이게 지을 땅이 있을 거냐? 과제죠.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누가 여기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도 이 과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국의 매매가가 4억 8억, 5억 정도 되네, 그죠? 4억 8,600, 경기도 5억 4,300, 서울, 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2017년대, 16년도 그때 10년 후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광명이 25,000세대가 다 들어오고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면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그때는 소심하게 에이 3억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경기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분양가가 4억인데 지금 3배 올라서 12억에 분양을 해요. 5구가. 예. 이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그러면 자, 7구역이 분양을 하거나 뭐 3구역이 분양하거나 하면은 최소한 12억에는 분양하겠죠. 분양가가. 그렇지 않을까요? 얘들은 공공이기 때문에 민간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 분양가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신축 차이가 한 5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2029년에 입주니까 2029년에 11구역 입주를 하면 네, 7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속도로 보면 한 35년에 입주니까 그러면 약 5년 정도 차이 난다 치고 약 5년 뒤에 일반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분양가는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도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그 영향이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도 그 고유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가가 다 올라가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봐도 네, 데이터가 1년 동안 지금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1년 동안 쭉 보니까 평균 매매가가 12억,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요. 과천도 한 20억, 성남도 11억. 제가 이 서울을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을 빼고. 그죠?
지금 경기도 내에서 과천, 성남을 빼고 그 다음에 광명 3위입니다. 3위. 예. 아 4위인가요? 아 아파트 하남시가 있으니까 하남시는 벌써 아파트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 광명이 이제 네 번째인데 광명이 향후에 5년 이내에 하남을 무조건 찌를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 그러면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아주 입지가 좋다. 제가 서울을 진입하기 전에 광명을 진입하는 것이 가장 그 다음 후보지로 좋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왔죠. 거래 건수가 1년 동안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25년 9월, 25년 10월에 이제 11호 대책이 있었잖아요. 11호 대책 딱 터지기 전에 요거는 광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전부 다 2배 가량 늘었어요. 이때가. 이제 대책이 투기 가열지구로 이제 묶이니까 규제지구로 묶이면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다 얽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거래가 가장 많았고, 그래서 이 매매 건수만 따지면 실거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점점 더 줄어들죠. 거래 건수는. 누가 금매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세하고 또 금매는 또 틀리죠. 네이버 시세는 나온 것들 나 얼마에 팔겠어라는 거와 실거래가 기준은 틀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세 중에서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일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대부분 나 실거래가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세가 높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실거래가하고 상관없이 나 얼마에 팔 거야. 실거래가 8억이면 난 10억에 팔 건데 왜? 그건 내 마음이지. 그건 맞아요. 매도인 마음이지. 이 실거래가 이렇게 돼도 나는 이렇게 팔 거야 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10억에 파는 게 뭐 9억 5천에 팔 거야. 뭐 조정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네이버에 오는 거는 한 15억 이렇게 거래가 나올 거예요. 실거래는 한 13억 정도 되니까 내가 그러면 한 14억 정도에 좀 조율해서 매수를 할 수 있구나. 또는 뭐 13억 5천에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센트라이파크 16억에 거래되는데 그 매물이 16억 5천에 나왔어요. 그럼 16억 5천에는 거의 비슷하게 거래되겠죠. 저 또 똑같이 헤리티지가 지금 18억 5천에 최근에 거래됐으니까 근데 거기는 37층이잖아요. 좀 전에 보면. 얘가 그러면 최근에 37층이 18억 5천에 됐고 5층이 17억 9천에 됐으니까 요 사이에서 고중절을 해서 좀 조율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씩 좁혀가면 됩니다.